심리학. 자, 오늘 첫 번째는 꼰대. 네. 요새 뭐 꼰대 핫 이슈죠. 이게 또 MZ 세대와의 갈등하면서 툭하면 기성세들이 내가 졸지에 꼰대가 됐다고 본인은 꼰대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면서 하는데 모 차장님이 자기는 절대 꼰대가 아닌데 좀 억울하다 하면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 소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오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 기업의 차장님이 자기가 꼰대인 건가? 하는 걱정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사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회식 자리에서 한 후배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팀이 요즘 개별 직원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업무 공유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우연히 나와서 좀 잘해보자는 의미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대리 3년차 때 우리 팀이 전체 성과평가 1등 했었거든. 그땐 정말 팀원들 서로가 감추거나 숨기는 게 없었어. 출장 갔는데 거기에서 팀장이랑 점심 갈비탕을 먹었는데 그 집이 맛있다는 이야기까지 다들 오픈하고 소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었지. 근데 요즘은 문화 자체가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반대편에서 맥주를 따르던 최대리가 차장님도 알고 보면 은꼴이세요. 은근한 꼰대시네요 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 와 하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꼰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지금 팀장님이 함께 계셨어야 친구하자고 했을 텐데 라면서 입사 동기 강 차장이 옆에서 분위기를 거들었습니다. 김 대리는 술김에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고 다들 웃고 있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웃긴 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꼰대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수많은 선배들이 과거의 무용담을 자화자찬하면서 떠드는 것이 별로였고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서 후배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배가 되면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몇 번을 다짐을 했고 차장이 된 이후에도 더욱 후배들의 말을 경청하고 좋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역량이 뒤떨어지는 후배들이 말을 할 때 답답함에 잔소리도 좀 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 과거의 것보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매우 합리적인 업무 차원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옛날 사례를 딱 하나 이야기한 것이 꼰대라는 평가를 받아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 김 소장님은 어떠세요? 본인이 좀 어떻게 꼰대인 나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네. 이제 40대 초중반에 그쵸.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저희 동료나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네. 아주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것 조심하고 같고 있고. 조심하고 있음에도 네. 이 차장님처럼 네. 어쩔 수 없이 꼰대라는 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 박사님은 어떠세요? 꼰대. 글쎄,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취급을 받는 것 그 같아요? 집에 가면 꼰대죠. 집이라는 환경에서 집에 가면은 뭐늘 꼰대고. 네. 네. 밖에서는 글쎄요, 뭐 회사 직장 생활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경우는 없지만 뭐 은연중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꼰대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첫 번째 꼰대가 여러분이 잘 보시는 라떼. 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말이야 6.25 때 뭐 또 어떤 시절에 하면서 뭐 6.25 벌써 어떻게가 6.25 하면은 80년대, 90년대 하면서 내가 뭐 압록강을 건넜고 죄송합니다. 너무 올드한 말들어.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막 이랬다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런 식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막 이렇게 떠드는 이런 것을 요새 니들은 왜 그러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꼰대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두 번째 꼰대는 그때가 좋았지 이런 꼰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그 시절 말이야 그때 내가 그 팀에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차장님처럼 내가 예전에 우리가 성과평가 1등한 팀 시절에 요렇게 두 가지 종류의 꼰대가 있는데 첫 번째 꼰대는 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 두 번째 꼰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한다 그래요. 이렇게 젊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젊은 꼰대들이 많이 하는 그때 이런 것들이 좋았지 과거의 영광을 하는 것이 그럼 그게 과연 맞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네. 자 우리 김 소장님 혹시 그 김 소장님 뭐 예전에 팀원이나 네. 이런 뭐 조직 활동을 했던 시절에 네. 뭐 최고의 팀이었던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오면서 저도 1등을 하고 저희 지점도 정상 1등을 했을 최고의 그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점수를 주면 아. 9.5점. 야 대단하네요. 그럼 최근에 지금 뭐 어쨌든 어떤 조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팀의 팀워크는 어떠세요? 지금 있는 팀도 팀워크는 좋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 어떤 그때의 어떤 성과, 예. 그때 얻었던 뭐 경제적인 이득을 봤을 때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예, 지금도 만족감은 있긴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팀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이 네. 있고 지금 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좋긴 하더라도 네.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심리학자 캐리 모 웨지라는 분이 이제 TV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년도 중반이니까 당시가 2000년도니까 이제 80, 90년대에 어떤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지금 뭐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어떤 게 더 좋고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으로서 이런 거예요. 무한도전 최고의 프로그램 그렇죠. 하면서 막 무도회 당시에 뭐 이 유재석을 비롯한 뭐 정용돈 하하 뭐 노홍철 뭐 한산의 멤버로 다시 이제 무도 팬들이 뭐 기억하지만 요즘 뭐 놀면 뭐하니 팀 어때요 이러면은 사실은 뭐 어쨌든 괜찮긴 하지만 그때만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이런 좀 비슷하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밝히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본 거예요. 왜 그 시절이 좋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까라는 걸 봤더니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의 최고의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그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게 베스트였던 작품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기억을 하고, 명장. 지금의 이제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무래도 옛 기억이 아니라 지금 기억이다 보니까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게 사실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절의 예전을 통해 우리가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겠지만 그게 사실 무한도전이 대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표 프로그램이 전체를 대표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놀면 뭐하니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과거를 이제 기억을 할 때 과거의 팀이 우리 뭐 김 소장님도 보험사 팀이 있고 또 지금 조직이 있겠지만 그 과거의 팀이라는 게 그 시절에 어쨌든 베스트였던 기억을 주로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도 분명히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최고의 기억이 다 최고로서 기억을 하게 만들고 지금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나을 수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보이니까 이제 비교했을 때 과거를 또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사연 주신 차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시절 1등 했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뭐 정말 최고의 어떤 그것들이 기억이 나서 그 시절을 몽땅 대표하는 것 같아서 뭐 과거가 좋았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지금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오히려 또 최고의 시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박 박사님 좀 추가로 해주실 말씀 이제 그걸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네. 이렇죠. 현재 벌어지는 음.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부정성을 더 많이 느낄까요? 긍정성을 많이 느낄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부정성. 그렇죠. 그 이제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상점에 위협이 되거나 예. 뭔가 좀 위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야 되니까. 근데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들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빨리 사라질까요? 긍정적인 게 오래 남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게 오래 남을까? 긍정적인 게 오래 남아.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게 더 오래 남아요. 이것을 fading affect bia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는 일은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긍정은 살아남는데 부정은 더 빨리 사라져. 이걸 fading affect bias.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화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뭔가 좀 의미 있게 나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무리 안에서 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무리 안에서 더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일 중에서 부정적인 건 사라지고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중요도를 둬야지 내가 지금 더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특히 내일일수록 나와 관련될수록 이게 더 강해지죠. 이것을 낙관성 편향이라고 불러요. 이걸 옵티미즘 바이어스라고 부르거든요. 정리하면 현재 벌어지는 것은 부정성이 강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정은 사라지고 긍정은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게 옵티미즘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모두의 과거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야. 그리고 그거를 이 차장님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해주고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것 자체가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꼰대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세요. 내가 20대 때 그 전에 그 시기를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40대 때 또 그 전 시기를 네. 생각하는 것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페이딩 어펙트 바이어스가 더 강화되고 옵티미즘 바이어스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방금 출산한 엄마 아빠들 있을 거고 네. 아이를 낳은 지 한 10년 된 사람이 있어. 20년 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누가 더 힘들다고 답할까요? 아이를 지금 키우고. 그쵸. 지금 키우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은 힘들겠죠. 너무 힘들잖아. 지금 아. 잠도 못 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났어. 네. 한 2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길렀을 때 힘들었냐? 그때만한 뭐 그렇죠. 그 최고의 순간이 나는 없었다라고. 이 아이가 내 인생에 모든 걸 가져뒀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50. 굳이 따져보면 50대가 꼰대가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페이딩 어펙트 바이어스와 옵티미즘 바이어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되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숙명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좀 서운해하신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결국 나이를 먹고요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시고요. 뭐 후배들이 꼰대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또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을 아마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좀 드리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는 그러면 슬픔을 나누는 게 쉬울까요? 기쁨을 나누는 게 더 쉬울까요? 그럼 올리려면 기쁨을 나누는 그렇죠. 기쁨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사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조직에서 타인의 기쁨을 나누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같은 팀에서 누군가가 사장님 표정을 받거나 네.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아서 네. 아니면 무슨 봉왕 1등이 되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축하한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해에 얘가 꼴찌가 됐어. 야 너 천만 됐다. 자 경험 있으시니까 말씀해 보시죠. 보험 나 말고 보험왕이 된 저 사람하고 기쁨을 나누는 게 그게 더 쉬웠는지 아니면은 위로를 하는 게 더 쉬웠는지. 위로하면서 즐거운 하신 것이 아니를 찾는 게 좋아요.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막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속담에 조직에서는요 이 속담이 통하지가 않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슬픔은 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픔으로 나눔으로써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리님이 차장님이 과거에 대리 시절에 본인의 기쁨을 나눴잖아요. 기쁨을 나눴잖아.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차장님이 본인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나누도록 도와줬다면 이러면 훨씬 더 대화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나누려고 했으기보다는 타인의 기쁨을 내가 나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기쁨이라는 타인의 기쁨을 나눈다는 게 타인의 과거의 기쁨인가요? 그렇죠. 타인의 과거가 됐든 과거의 현재도 괜찮고 타인이 갖고 있는 고을 앞에 그 사람만의 또 뭔가 좀 좋은 추억 있잖아요. 김대리 뭐 예전에 그거 훨씬 뭐 좋았던 거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노스텔지아 아까 말씀하신 과거는 늘 좋았잖아요. 네. 그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되면 현 시점에 뭔가를 그리워할까? 또 도대체 뭘 그리워할까?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면 조직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을
막상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런 이벤트를 왜 하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에서 그 레고랜드가 개방되기 전에 전 직원한테 레고랜드 빌려서 그 기사에 나왔어요. 그걸 레고랜드를 전 직원들이 가는 거야. 그 전세죠 전세. 전세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다 돈을 쓰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이러고 말지 뭐라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하이닉스를 다니다 안 다니는 레고랜드를 가잖아.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죠. 그때 우리 레고랜드 개방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전까지 다 빌려가지고 썼었다. 이 얘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서 추억을 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 노스텔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선행 노스텔지아, 선행 기업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퇴사율이 낮아요.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런 추억이 있는데 쉽게 잘 못 나가요. 그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타인의 즐거움을 나누도록 노력해 보자. 두 번째는 우리끼리 함께 뭔가 좀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때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한번 만들어 보자. 선생님 그럼 혹시 자신의 안 좋았던 것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 좋았던 점을 얘기하면서 이건 프로세스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내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렇지 않고 정말 훌륭한 선배가 되려면 교훈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본인의 과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먼저 얘기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과거를 자꾸 돌아가서 상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상기하는 것이 라떼가 되는 첩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를 상기하면서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성은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점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이클 조던 최고의 농구 황제.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라카룸이 있었어요. 그 라카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이클 조던이 주전에서 탈락한 거야. 탈락한 그 경험을 저희가 일기장을 써가지고 라카룸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프로가 됐어도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을 할 때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마이클 조던이 항상 뭘 기억했었냐면 그 라커룸을 기억했던 거야. 그때는 되게 안 좋은 경험이잖아.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조던이 된 거잖아.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슬럼프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경험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줄 거야. 이게 이제 좋은 이 프로세스죠.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차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꼰대 인정하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해라.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박사님께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 다시 세 가지 정리를 해주죠. 첫 번째 타인의 어떤 타인의 즐거움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나누어 줘라. 두 번째, 본인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오히려 또 나누어 주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배운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생각을 할 때도 지금의 시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혹시 미래에서 이 과거를 지금을 돌이켜 볼 때 어떤 게 좀 더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고민해 보면 비록 꼰대 소리는 듣다 할지라도 후배들과 함께하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직장인이 묻고 심리학이 답하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세팅을 잘하시고 엔진 되시네요. 그러게. 마지막에 꼬였어. 이렇게 들래. 알았어, 잘 편집해.